네, 안녕하십니까. 배우 이정재 씨 그리고 전지현 씨가 나온 10월에라는 영화 아마 기억하는 시청자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영화도 유명하지만 그 영화에는 또 하나 유명한 대사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가난, 사랑, 그리고 기침인데요. 네, 시청자분들 동의하십니까? 예. 네, 그만큼 참을 수 없는 기침은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특히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서 기침이 난다. 왜 이유 없이 기침이 난다고 하는 분 참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만성 기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침을 하는 이유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수영을 종종 하는데 수영하다 물을 먹게 되면 저도 모르게 기침이 막 나오죠. 식사할 때도 가끔 살에 걸리고 그러실 겁니다. 그때 우리 기침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폐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기침이 병이 될 때가 있습니다. 꼭 그런 상황이 아닌데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기침이 난다거나 또는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 목이 간질간질해서 기침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또는 이유 없이 기침이 오래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침이 병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이렇게 오래가는 기침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을 8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주 이상 지속되면 병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기 기침 아마 모든 분들께서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우리 우스갯소리로 감기의 기침은 약을 먹으면 1주, 약을 안 먹으면 7일 간다 이렇게 하죠. 네, 그만큼 저절로 좋아지고 보통 1, 2주 안에 좋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8주 이상 기침이 지속된다는 것은 뭔가 해결되지 않는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의학에서는 만성 기침을 딱 잘라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의료적인 중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구별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만성 기침은 예전에는 어떤 만성 질환의 결과 증상 정도로만 저희가 간주를 했었습니다. 천식의 증상 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증상이랬는데 근데 저희가 환자를 보면 볼수록 원인이 없는데도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이유 없이 기침을 오래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만성 기침 자체를 병으로 보는 관점이 생겼습니다. 이 만성 기침이란 문제는 지역사회에 굉장히 흔한 문제인데 전 세계적으로는 성인 유병률이 한 10%, 10명 중에 1명이죠. 우리나라는 3에서 5%니까 굉장히 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성 기침이 또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기침 때문에 받는 영향이 너무나 광범위하다는 겁니다. 기침을 해서 요실금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기침을 오래 하게 되면 건강에 대한 불안, 걱정, 우울증이 생기고 또 배우자와의 트러블도 생기고요. 또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겪게 됩니다. 저는 매일 지하철을 타거든요. 요즘은 정말 지하철 타서 제가 기침 조금만 하면 모든 사람 다 쳐다보게 되고 약간 이제 뭔가 코로나19 이후에 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더욱이 요즘 코로나 환자가 많이 급증했다고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다시 코로나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2, 3년 전에 특히 심했었죠. 저도 지하철 타고 출근하다 옆 사람이 기침을 하면 저는 기침을 진료하는 의사지만 저도 모르게 몸이 이렇게 긴장이 되고 이렇게 한 걸음 옆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경험을 스스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기침은 감염병의 증상이기도 하잖아요. 기침 소리가 나면 사람은 위축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열이 나고 통증이 있으면 그 자체만 힘들지만 그때는 기침은 본인이 힘듦과 동시에 환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버리는 그런 문제를 낳는 좀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질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성 기침은 적절히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제부터 만성 기침의 특징과 진단,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성 기침 그러면 아까 기간 8주를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환자를 보면 이 기침은 할 필요가 없는 과민성 기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침 신경 자체가 과민해진 것이죠. 혹시 기침하실 때 어떤 상황에 기침 나는 걸 경험하셨습니까? 기침. 일단 코 간질간질거리면 기침하지 않나요? 네. 네, 지금 기침할 것 같아. 네, 맞습니다. 긴장한다거나 네. 또는 향수, 사람마다 다릅니다. 네. 어떤 분들은 찬 공기, 맞아요. 갑자기 에어컨 또는 그 냉장고 문을 탁 열었더니 목이 간질간질하면 기침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런 현상이 아주 공통적인 특징인데요.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그걸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기침이 아니라 병적인 기침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쩌면 그런 찬 공기나 말을 한다거나 아까 말씀한 코 간질간질하는 것들이 폐를 공격하는 나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기침 과민성 이렇게 부르고요. 우리가 흡사 비유를 한다면 고장난 화재 경보기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울리지 않아도 되는데 막 울리는 그런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런 만성기침은 왜 생길까가 다음으로 중요하겠습니다. 저희가 의학적으로는 만성기침을 접근을 할 때 원인이 있느냐, 원인 질환으로 설명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특이적인 만성기침과 비특이적인 만성기침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우선 특이적인 만성기침은 어떤 원인 질환이 존재하고 그 원인 질환을 치료했을 때 기침이 좋아지는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 성인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이적인 만성기침은 천식에 의한 천식성 만성기침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천식 그러면 숨이 차고 쌕쌕거리고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떠오르지만 천식의 초기인 경우는 기침하고 목이 간질간질한 문제만으로도 병원에 오기도 합니다. 이 천식의 기침은 우리가 잠이 들었다가 기침이 나면 깨는 경험들 아마 하신 적이 있었을 텐데 그런 증상은 우리 기관지를 자극하는 어떤 염증, 물리적인 자극이 존재한다는 걸 얘기를 하고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천식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진료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럼 천식 때 왜 기침을 하느냐? 그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보통 기관지와 달리 천식 기관지는 염증이 있습니다. 우리 피부에 염증이 생기면 피부가 예민해지고 아프고 그러시죠. 마찬가지로 기관지에도 염증이 있으면 기관지 예민해지고 간질간질거리고 기침이 나는 요요와 같습니다. 치료는 비교적 아주 명확하고 잘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식약, 알레르기 약으로 천식성 만성기침은 굉장히 잘 조절이 되고 장기적으로 조절도 잘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은 특이적 만성기침의 또 흔한 원인은 비염, 부비동염, 그리고 위식도 역류 질환, 그리고 또 드물지만 수면 무호흡증, 또 간질성 폐질환, 기관지 결핵, 그리고 폐암 같은 무서운 병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특이적 만성기침에 대해서 적절하게 초반에 검사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럴 때 원인을 찾게 되면 기침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건강 문제도 같이 한번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비특이적인 만성기침입니다. 비특이적인 만성기침은 의학계에서는 원인 미상,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또는 난치성, 치료를 해도 잘 듣지 않는 원인 미상의 난치성 만성기침 이렇게 요즘은 부르는데요. 예전에 굉장히 드문 병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대학병원들 자료를 모아보니까 많게는 40~50% 정도가 이런 원인 미상의 난치성 만성기침에 해당된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문제는 목이 간질간질하고 마른 기침이 나는데 병원에 가보면 아무 검사에 이상이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대부분이 여성분들, 담배를 평생 펴본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제가 경험한 한 50대 여자분은 한 5년째 기침을 앓으셨어요.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첫 번째 병원에 갔을 때는 천식이다. 두 번째 병원에 갔을 때는 당신은 비염이다. 또 다른 병원 갔더니 역류성 식도염이다 해서 약을 드셨는데 처음엔 듣는 것 같다가 결국은 안 듣더라는 거죠. 기침이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분은 어떤 병원에 결국 가서는 꾀병이다. 당신은 마음의 병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듣고 많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병원을 찾아오셨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병은 만성 신경통하고 비슷합니다.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그 신경을 다치고 나면 통증이 오래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기침도 목이나 기관지의 기침 신경이 여러 가지 원인에서 손상을 받고 나면 그 원인은 사라졌지만 목에 기침 신경에 병이 들어서 예민한 상태가 지속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침의 치료는 신경통 치료약을 현재는 쓰고 있습니다. 진통제라든지 편두통약, 우울증 약들이 기침 환자의 우연히 써보니까 좋아지더라는 걸 알면서 임상시험을 하게 된 케이스들이죠. 근데 그 약들의 단점은 한계는 기침에 알고 우리가 개발한 약들이 아니다 보니까 부작용도 있고 효과가 한 10명 중 한 4명 정도에서만 있는 현재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많은 이런 난치성 기침에 대한 약들이 개발이 되었고 임상시험도 완료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5년 이내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신약들이 아마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제 진료실에 오셔서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하면 기침을 관리할 수 있을까? 네, 맞아요. 네, 제일 궁금한 부분이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조절할 수 있을까?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제 메시지는 기침의 악순환을 중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렵다고 피부를 긁게 되면 가려운 원인에 상관없이 긁은 것 때문에 피부에 상처가 생기고 더 가렵고 오래 갑니다. 마찬가지로 기침도
기침을 할수록 목이 자극을 받아서 기침 더 오래 가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약물 치료 그리고 이런 생활요법을 통해서 기침을 조금 줄여줘야만 기침은 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간다는 꼭 기억해 주시고요. 방법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는데 네. 네, 개인마다 기침을 유발하는 자극이 다르다는 말씀 아까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찬 공기, 어떤 분은 향수입니다. 그런 것을 일차적으로는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목에 스카프 같은 걸 들리는 것도 도움이 되고 또 기침이 나기 전에 목이 간질간질한 그 증상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그걸 정구 증상이라 부르는데 정구 증상이 날 때 침을 꿀꺽 삼키다거나 물을 마신다거나 사탕을 입에 넣는 그런 방법들 도움이 되고 또 아침 저녁으로 물로 목을 부드럽게 가글 해주는 거 도움이 되는데 이때는 맹물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맨솔 같은 걸 쓰게 되면 목이 건조해져서 오히려 더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담배, 전자담배, 간식, 음주 이런 거는 많이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오늘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기침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우선 첫 번째는 천식성 만성 기침이라는 얘기에 많이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왜냐하면 진단과 치료법이 너무나 잘 확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인이 없고 난치성 만성 기침으로 오랫동안 정말로 꾀병, 마음의 병으로 치부받았던 그런 병은 이제 의학계에서 그 병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또 저희가 많은 신약이라든지 이런 좋은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병들도 이제 앞으로 해결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기침은 기침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많은 영향을 주는 문제죠. 때문에 잘 관리하셔서 100세 건강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기침 오래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실까요? 기침도 힘든데 또 꾀병이라고 오해까지 받으시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가래가 섞인 기침을 자주 하시는 분이신데 마른 기침보다 좀 위험한지 걱정되신다고요. 네, 기침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건 가래 기침입니다. 가래가 같이 있다는 것은 염증이 있다는 얘기는 말하고요. 보통은 코나 기관지, 폐, 그 때문에 염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단해 보는 거 우선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는 가래와 기침이 있는 분들 치료해 보면 기침은 먼저 좋아지고 가래 느낌이 목에 남아서 이런 헛기침을 오래 하면서 이게 악순환을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아무런 검사해 보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해결이 되는 방법은 이 문제를 그냥 받아들이고 이 목을 자극하지 않도록 이거를 그냥 부드럽게 오히려. 가글 같은 걸 관리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헛기침하는 건 목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억지로 헛기침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